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벌써 7월이 청포도가 익어가는 그 7월이 시작됐습니다. 네, 봉 기자도 어저께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사망하는 수도 있고, 네, 차로 물 가다가 사고 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죠. 저 역시 어저께 오후에 시내 버스 타고, 메트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안주머니가 아니고 밖에 아웃사이드에 있는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었더니 지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제가 30년 만에 처음 경험했는데 그 지갑 속에는 아이디, 신분증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중요한 캐시, 달러, 귀하고 귀한 달러, 100불짜리 한 장을 구겨서 안에 넣은 100불짜리 한 장과 그 다음 캐시 10불짜리 두 장, 또 5불짜리 몇 장, 생각을 해보니까 16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날 지갑을 설득하시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행히 저한테 연락이 오면 좋은데 안 오면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하고 분했던지 어젯밤 오늘 밤까지 연장이 됩니다. 화가 나서 분해서 내가 왜 그 패스보드를 지갑을 잃었을까, 분실했을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오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건, 그 희생자들, 그 희생자 부모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네, 행법 이론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박근혜 너도 내려오너라. 박근혜 살인자다. 살인범이다. 몰아치는 그 분노 울분, 그것을 좀 이해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네, 하도 불하니까. 네, 그 분실한 것은 어디까지나 내 과실이고 내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세월호 선장놈이 피해를 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피해자들, 세월호 피해자들, 네, 정권 물러가라 타도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이런 촛불을 들고 시위를 했죠. 네, 그 심정, 그 마음, 울분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6.25 행사는 끝났습니다만 우리 LA에서 몇 분들 6.25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다음 우리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스킨십 하다 보면 감정이 통하죠. 감정이. 네, 텔레파시 통하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했는데, 비즈니스가 오늘 막 뉴스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 인터넷도 포함되겠죠. 이런 IT를 통해서 감정이 전달된다.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전달된다. 그 당연한 얘기죠. 봉 기자도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꼭 사람이 만나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다 해서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감정이 전염되는 그런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논문이 영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어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글이 손으로 치죠. 손으로 치고 머리로 계산하는데, 그러한 상황도 사람이 마치 부딪히고 충돌하고 감정 전달되는 그런 이상의 반응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페이스북이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흥분시킨다, 흥분되죠. 그렇지다 보면 네, 꼭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탱크를 몰아야만이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페이스북 통해서 글을 쓰면서 흥분하다 보면은 박근혜 정부 물러가라, 오바마 대통령 안 되겠다, 그런 소리가 나올 법하죠. 네, 어쨌든 오늘 저는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들을 한번 살려보려고, 구명해보려고 2년, 3년, 5년 뛰는데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민계획법안이 화원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네요. 이 공화당 팀들이 안 된다. 오바마 너 표를 받아서 다시 정권 재창출하려는 그 계획 안 된다. 발목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불체자들, 특히 우리 한인 불법 체류자들 가슴 쪼이고 있죠. 가슴 쪼이고 있는데 아마 2년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무렵에 아마 대통령 특별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을 제공하라. 우리 미국 정부가 부채자들에게. 그래서 시민권을 못 주더라도 영주권만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 한인들이 노동상담소 팀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차이나 시진핑 서울에 왔습니까? 네, 왔다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자, 그 바람에 북한은 짝사랑을 하다가 화가 났는지 야 이런 미사일을 또 날려보냈죠. 오늘 아침에 2대가 날아갔습니다. 이 무기 생산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도대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툭한 미사일 쏘아댑니다. 네, 2발을 쏘았는데 어떤 효과가 왔는지 그 바람에 시진핑 주석이 탄 전용기가 적중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어쨌든 북한, 노스코리아 생존수단 그 방법들이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이 문제도 역시 유엔이나 우리 미국 백악관이 해결할 문제다, 북미 수교다 등등 한번 좀 다독거려야 되는데 북한을 응답이 없다 해서 대화 단절 교착 상태입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차기 대통령 될 우리 미국 여자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제가 좀 수상하다 싶었더니 결국 터졌습니다. 네, 한번 강연을 하면은 한 시간 정도 강연하면은 20만 달러, 30만 달러 챙깁니다. 그것이 무려 약 1억 달러까지 재산 축적이 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예전부터 너무 지나친 과다 강연료를 받기 때문에 저 좀 말이 나겠구나, 말썽이 나겠구나 싶었더니 결국 어제 네바다주 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20만 달러는 뭐냐? 그 돈이 우리 장학금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드컵 우리 홍명보 기국했죠. 제가 오랜만에 그 축구 경기를 봤는데 역시 우리 한국인 동양인들 그 체력과 기량을 볼 때 월드컵에는 좀 도전이 좀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방정맞은 기분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쭉 체크를 해보니까 심장이나 체력들이 딸린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네, 좋은 결과 또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봉 기자가 미국 LA에서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MBC 특파원 여자 박영선, 지금 정동영 국회의원의 후원에 의해서 지금 성공했죠.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분이 보도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그 책임이 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접 책임은 충분히 있습니다. 입법을 해야 될 선박 안전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늑장을 부렸다. 그래서 고발당했죠. 네, 우리 보수 세력 인사들이 이종수 새마음 포럼 회장, 또 손인춘 국회의원, 당 위원장입니까? 약 92명이 어저께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부작위, 너가 왜 중요한 선박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늑장 부렸느냐. 아마 구속이 될지 긴급 체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나는 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이 또 탄생하죠. 새로 지금 국회 청문회에 들어가고 아마 통과되는 것 같은데,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 군대 군조직 안에 이념적으로 문제가 되는 친북 북한을 좋아하는, 고모찬양 동조 선동하는 성향에 있는 군 장교들, 간부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어저께
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 국정원 안에, 정부 주요 지역 안에, 조직 안에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통일만 되지 않았지 공산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들을 들어볼 때, 특히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조직 안에 북한을 찬양하는 고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스 박근혜 대통령, 프레젠트, 하늘에, 그 하늘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 한번 칼을 들자. 어차피 그것이 당신 가족 사이 운명이 아닌가. 국방부 안에, 국정원 안에, 지금 백그라운드 사진 나오죠? 몇 놈요? 통일신문, 지원금을 차단시킨 놈들,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 있던 놈들, 이놈들의 동료들이 지금도 정부 조직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한번 칼을 들자. 국가 개조, 시조, 시발은 국방부다, 국정원이다, 검찰이다. 저는 애쳤습니다. 이 뉴스를 시청하는 서울 여러분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해야 될 자들이 이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칼을 들자. 이제 노무현, 김대중, 이명박, 그 무식한 놈들, 무능한 놈들, 그런 정거 시대가 아니다. 한번 칼을 휘둘자.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이 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때리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기사 한 건당 약 3, 4만 명이 보고 있죠. 내 10건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박근혜 정부 아직 임기가 3년 정도 남았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칼을 들고 국가 개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업무자들, 대한민국을 말살하려는 그 업무자들을 척결하는데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적군과 동침하는 자들, 1950년 6.25 때도 북한의 남침 사실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도 우방비 상태였고 결국 우리 동족 3, 400만 명이 죽었다. 그런 국방부가 오늘 이 시간도 존재하고 있던 사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국방부, 국정원, 검찰, 밥값, 몸값만 하겠다고 들어앉았지 말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 큰 배가, 나룻배도 아닌 그 큰 배가 3, 400명이 탄 그 세월호건 네월호건 오로건 간에 그 배가 지금 침몰하는데 1분 내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그 침몰하는 현장에 그 해군, 잠수정, 경비정, 공무리 헬리콥터를 한 대도 안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네. 세월에 탄 학생들은 노스코리아 인민들이기 때문에 방치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들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 국민들이 300명, 400명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타이타닉 호 침몰 때도 늦었지만은 구조대가 왔죠. 우리는 왜 한 사람도 그 많은 헬리콥터, 그 많은 경비정, 해경은 제쳐놓더라도 그 인근에는 우리 해군들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느냐? 대여객선 침몰하는데 해군 헬기 한 대 나타나지 않고 공군 헬기 한 대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을 봉 기자가 생각하면 할수록 울분칩니다. 내 놈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이냐? 우리 국민 300명이 죽어가는데 그 현장에 한 놈도 나타나지 않던 사실, 당신들은 해군이 아니다. 첨단 무기를 보유했다는 국민의 해세로 잠수함까지 도입한 당신들이 한 대도 그 해역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실. 그럼 당신들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데 방주했나? 그러니까 오해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 점을 나는 오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하더라도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만은 어떻게 그 해역에 침몰되는 그 해역에 우리 해군들, 공군 비행기 한 대, 그 전투기 한 대가 날아오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들 천벌받은 것으로 봉 기자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
노무현 김대중 때 잘 나갔던 정세균 국회의원이 어저께 우리 코리아타운 빼왔다가 동포 간담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상당히 현 정부를 터무니없이 과장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봉 기자가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통신문이 와서 무서웠는지 아주 말을 조심하고 네 돌아갔습니다. 네 우리 LA 와서 사실에 입각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가장된 말을 할 때는 봉 기자는 LA PD 경찰을 불러 제끼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언론 철학입니다. 어쨌든 그날 정세균 씨와 악수 잘했고 잘 돌아가셨죠. 네, KBS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쳤죠. 결국 네, 촌필 살인이 아니라 방송 전파 한마디가 그냥 네, 국무총리 후보감을 죽입니다. 네, 전파력 인정합니다만은 KBS 안에서 보수 국무총리 한 사람을 옹호하지 못하고 도리어 뒤통수 쳤다는 사실 앞에 상당히 불쾌감이 있습니다. KBS 국영방송 국방부 안에도 이념이 성향이 좋지 않은 친북 세력이 있는데 그 거대한 KBS 공영방송 안에는 또 없겠습니까? 노무현 김대중이가 씨를 뿌린 그 씨앗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세월호 유병헌 체포 놓쳤습니까? 네, 봉 기자가 2번, 3번 방송했듯이 이미 북한 쪽으로 날아갔는지 아니면 어느 지하 땅굴 속에 숨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병헌이가 하는 행동을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는 단순한 침몰이 아니고 테러다. 그 집단들 천안함 폭침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객선 침몰 테러를 감행한 것이 아닌가 봉 기자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체포 우리 국가정보원 북한까지 동남아시아 전 지역을 정보망을 뚫고 감시하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런 유병헌이 한 놈 하나를 추적 못하고 잡지 못한다.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세월호 테러는 봉 기자가 최초로 분석하고 주장했던 대로 테러가 아닌가. 북한과 특수지역 좌파들이 공모하여 천안함 폭침을 상기 힌트를 얻어서 내리친 것이 아닌가. 그 근거가 그 정황이 많이 드러났죠. 네. 유병헌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 잘 나가다가 박근혜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박근혜 정권이 나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글을 토로 실토를 했죠. 네, 이 뉴스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배부정 기자가 본 기자가 지갑을 잃어버리고도 돈 160달러를 분실했는데도 화가 나는데 이가 절치부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박근혜 정부가 나를 죽이고 있다. 왕따 시키고 있다. 네, 탄압하고 있다. 못 살겠다. 거기다가 배가 침몰하는 시간에 여자 승무원이 무전기로 때렸다고 합니다. 선장한테. 야, 선장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승객들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승객들 구하자. 수차례 물었지만은 선장은 답이 없었다는 여기 뉴스 나와있죠? 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선장놈들, 미필적 고의란 살인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제 초기에 배가 침몰할 수 있도록 과적을 담아 싣고 그 배에다가 카니발 자동차 150대 담아 싣고 그다가 컨테이너, 그 탱크 같은 컨테이너를 3대 담아 싣었다 그랬죠. 이놈들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학생들 죽이려고 했던 살인 정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해사가 경고를 했답니다. 짐을 그만 실으라. 짐이 너무 많다. 초과됐다. 잘못하면 배가 침몰한다. 이 기사 보십시오. 타이틀 보십시오. 나와있죠? 배가 침몰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놈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물류팀장이 묵살했다? 배에다가 화물 좀 더 담아 실어서 삥땅을 하겠다. 화물을 더 받아먹기 위한 목적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니다. 배가 침몰할 정도인데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자동차에 짐이 많으면 과적이 되면 다이아 펑크를 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짐을 내릴 수도 있는데 소위 여객선 300~400명이 탄 그 여객선 그 침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충분히 인지하고도 청해진 우리 팀장들이 스턴장들이 나는 모르겠다 I don't care 이런 놈들이 어떻게 하여 특수살인 제목에 적용이 안 되느냐. 몸통이 없더라도 우리 검찰은 법원은 좀 더 법리를 분석해서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 부작위한 살인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수백 명이 한두 사람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명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도주했다는 사실, 물량을 초과했던 사실, 침몰하게끔 방조했던 사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보더라도 명백한 살인 행위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다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북한 노스코리아 김정은이를 암살하는 코미디 영화가 우리 미국 LA에서 상영됩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북한에서 뿔이 났습니다. 옛날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당했다. 오바마도 조심해라. 그 살인범도 다 미국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테러한다, 암살한다. 까불지 말라. 이렇게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사실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악담, 피장파장이다. 네,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북한 노스코리아가 세계에 탑 뉴스에 계속 오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사람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들 많죠? 미국의 한국인들, 북한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나라. 방문할 수 있다. 그래야 미국 연방 하원 의원들이 북한 가족 상봉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다. 네, 이런 촉구 법안을 통과시킨들 뭘 하겠습니까?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데. 자, 로컬 뉴스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우리 미주 한인 이민 역사가 111주년이 됐죠. 이제 112주년이 됩니다만은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세근 팀들이 어저께 미주 한인 이민 역사 연구위원 워싱턴 전체 회의가 열렸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자, 행사 다 끝났죠. 네, 그 다음 자이언트 LA 라이언스 클럽 팀들 어제 행사 다 끝났고요. 네, 자, 그 다음 앞으로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만은 1시간이 필요한, 해설이 필요한 우리 로스앤젤레스 유명한 한인회 회장, 네, 지금까지 회장들이 약 30명이 출생했습니까? 탄생했죠. 자, 지난 2년 전에 배모한이나 우리 종씨가 무투표 당선되고, 그때 또 무투표 당선된 사람이 있었죠. 이제 스칼리엄. 네, 그 앞에 또 하기하십니다. 네, 이놈의 인간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해치바일로 헌법도 뜯어고쳐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또 무투표 당선되기 위해서 후보 한 놈을 잘라내버리고 상대방 후보 참모들을 매수하여 선거법 위반이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탈락시키고, 네, 박유한 씨가 또 피해를 봤죠. 또 50만 달러 날라갔습니다. 2번이나. 네, 이놈들이 작당을 합니다. 너 당선시킬 때 돈 주겠느냐? 선거하면 돈 3, 40만 불 나가지 않느냐? 차라리 그 돈 달라? 그럼 안전하게 당선 보장한다. 그런 사기 협잡 선거가 10년간 사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썬데이 저널지들이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도 보니까 밀실야 부정비리 판쳐서는 안 된다. 한국 우리 유권자들 외면하고 있다. 10년째 한일회장 선거도 못 치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불투명한 재정 보고 선거 무산, 돈을 받아먹고 기부금을 받아먹고도 제대로 결산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배째라. 돈 없는 너희들 유권자들이 재판을 걸겠느냐. 감히 봉기자 재판을 걸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협조하겠다는 놈들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하자 해놓고는 뒤통수 치고 돈을 받아먹었는지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 역사, 우리 한인 이민 역사, 한인 로스앤젤레스 한번 뿌리 뽑을 겁니다. 네. 자, 끝나는 이 시간 부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인 회장 31대 됐다는 사람이 있죠. 저 웨스턴 부동산 한국 장의사 사장 제임스 안. 네, 사람은 괜찮습니다. 대체로 사업하다 보면 뭐 부도 낼 수 있고 재판 벌어질 수 있죠. 한데
제가 누님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 다 보도가 되고 뜨겁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저께 글을 올린 것이 좀 시끄럽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히트천섭입니다만 이들을 현실성을 인정해 주느냐, 법치와의 충돌이냐,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이 인간을 믿어주면은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느냐? 돈이 많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벌써 20만 달러 내놓겠다 그랬죠. 20만 달러 봉사기금 내놓겠다 그랬으며 벌써 선거 비용 협작 자금들이 약 30만 달러 이상, 토탈 지금 현재 50만 달러가 이상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 좋은 점은 사람들, 우리 교민들, 한인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뺏어내서 드러내서 봉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 같은 돈을 모아놨다. 이 돈을 좀 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법치, 광주항쟁, 4.19 학생혁명, 왜 그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피를 흘렸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차상 사기였다. 선거는 선거관리위원들이 당선시켰다. 천만에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다. 선거관리위원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봉사하라는 한시적인 권한이 있는 자들인데 마치 국회의원처럼 선거법을 뜯어 고치는 입법을 할 수 있는 한인의 이사가 라고 착각하고 사기를 친 이자들 뜯어 고칩니다. 학교 입학원서 본인이 받아갈 수 있고 그 부모가 받아갈 수 있고 친구가 받아갈 수 있죠. 입학원서는요. 라이센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느닷없이 선거기간 중에 하늘도 모르게 한인의 이사도 모르게 그러한 신청서를 입후보 서류를 받아갈 때는 본인 실명을 이름을 밝혀야 된다. 밝히지 않고 가져가면 그것을 접수 못한다. 이런 귀신도 국할 짓을 정관을 아닙니다. 해치를 뜯어 고쳐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이런 도둑놈들이 이번에 당선된 사람 당선시키기 위해서 타 후보를 등록 못하게끔 막아버렸고 타 후보 편입학임이가 상무회장장 그 사람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부터 선거 준비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이틀 만에 사람들 나타나서 회장하겠다. 경선을 위해서 위장 투입된 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도둑놈들이 돈 20-30만 불씩 받아먹고 벌써 10만 달러 가져갔다는 그런 정보도 받았습니다만은 연방수사국에 데려가서 거짓말 탐지기만 들이대면 실토할 수 있고 벌써 한 2-3명 정도 뇌물을 돈을 받아먹은 것을 벌써 정황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자, 우리 LA 검찰, 연방검찰, FBI가 어떻게 조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봉사하기를 바라는데 그 봉사한 돈도 나중에 본체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인회 관리재단과 한인회가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 투자가들 자금을 가져와서 한인회 건물 옆에 땅을 사서 추가 정축을 하고 복합 상가를 지게 된다면 그 돈 100만 불쯤이야 삥땅 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본체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한인의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끝내겠습니다. 저기 사진 나옵니까? 미군 유해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해를 이제 찾아왔습니다. 64년 만입니까? 7년 만입니까? 예. 우리도 유해를 찾아오죠. 문방초 박선년 전 국회의원 동부대 교수 저 모습 보시고 자 아직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네, 전장에서 산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골들, 유해들 우리는 그것을 찾아와야 되겠다. 저 미국인들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 가서 찾아오는 그 미군 유해들 모습들을 볼 때 가슴 아프다. 말로만 가슴 아픈 것이 아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노스코리아 너희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봉기자의 일관된 32년간의 대북 성명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